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과학과 박하연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 해서 본격적인 과학을 공부할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 시간부터 해서 우리는 물리 영역에 대한 개념들을 쭉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은 자, 우리가 힘과 운동에 대한 개념들을 살펴보게 될 건데요. 기출문제에서 가장 1번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힘에 관련된 문제가 1번으로 많이 출제가 되지요. 그 관련된 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힘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들이 변하게 되거든요. 관련된 운동까지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물리 부분 영역 자체는요, 좀 계산적인 부분들이 언급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계산적인 부분들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건지 큰 틀 잡아드립니다. 여러 가지 힘의 특징 이해한다라고 했죠? 우리 5가지 힘 이야기할 겁니다. 중력이라는 걸 이야기할 거고요. 전기력과 자기력 얘기할 겁니다. 더불어서 탄성력과 마찰력해서 5가지의 힘을 언급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더불어서 힘들을 더하고 빼고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모든 힘들을 합하는 합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합력에 의해서 알짜 힘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알짜 힘이 얼마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더불어서 힘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 상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들을 힘과 짝꿍지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일단 그렇다면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요, 힘이라는 표현 자체를 굉장히 많이 써요. 네가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 정말 내가 힘이 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에서 말하는 힘은요, 조건이 붙게 됩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힘은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원인을 우리는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체의 모양을 바꾼다. 이런 걸 다른 말로 변형이라고 하는데 뭐 찌그러진다든가 무엇이 깨진다든가 늘어난다든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식의 모양의 변화가 생기면 힘이 가해졌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물체의 모양을 바꾸는 경우 혹은 운동 상태가 바뀔 때 운동 상태가 바뀐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정지했던 것이 움직였어요. 움직이던 것이 정지했어요. 움직이던 것이 빨라졌어요. 움직이던 것이 느려졌어요. 앞으로 가던 것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운동 상태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변화가 생기면 힘이 가해졌구나. 가만히 있던 게 움직였어요. 힘이 가해졌구나. 빨라진 어떤 움직임이 느려졌어요. 힘이 가해졌구나. 앞으로 가던 게 옆으로 가요. 힘이 가해졌구나 라고 얘기하게 된다고요. 운동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볼링공이 가만히 있다가 굴러가요. 굴러가던 게 멈춰요. 위에 있던 게 갑자기 밑으로 떨어지면서 빨라지기 시작을 해요. 이런 것들이라면 운동 상태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힘이 가해졌구나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모양이 바뀐 거니? 운동 상태가 바뀐 거니? 아니면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바뀐 거니? 물어볼 수 있거든요. 상황 보셨을 때 변형인지 운동 상태 변화인지 확인하시면서 둘 다 바뀌는 경우를 보실게요. 둘 다 바뀌는 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얘입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한 부드러운 공에다가 강한 힘을 가격하는 경우는 날아오던 것들이 힘을 가격을 하게 되면 반대쪽으로 방향이 바뀔 것이며 힘에 의해서 걔가 찌그러지는 변화가 생기겠지요. 즉 공을 발로 세게 찬다, 방망이로 세게 친다, 어떠한 것으로 세게 치게 되면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할 것이다. 되셨습니까? 컵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속력이 빨라질 것이고요. 땅에 떨어지는 순간 속력이 멈추면서 와장창 모양이 바뀌게 되네요. 자동차가 충돌해서요. 빵! 부딪히면서 빨랐던 것이 부딪히면서 속력이 바뀌었을 것이고요. 모양이 바뀌었겠죠. 찌그러졌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예시들을 보시면서 힘이 가해졌어 뿐만 아니라 힘에 의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보실 줄 아시면 되십니다.
자, 우리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힘을 표시할 줄 아셔야 되겠죠. 힘을 표시할 때는 과학에서는 화살표에다가 표시하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힘을 화살표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 화살표에는 힘의 세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그 세 가지 요소가 바로 무엇이냐? 힘의 방향, 힘의 크기, 그리고 힘이 어디에 작용하는지, 힘의 작용점,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의 3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가 그것을 의미하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어요? 자, 물체에 이렇게 힘이 작용합니다. 자, 10N이라고 얘기할게요.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여기가 바로 힘의 작용점이구나. 힘의 방향은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뭐 동쪽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동쪽이구나. 10N의 힘이 작용하는구나. 물체의 동쪽 방향으로 10N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때 여기 뉴턴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힘의 단위입니다.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는요. 대문자 N을 쓰고 뉴턴이라고 읽겠습니다. 자, 약속이에요.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힘이 무엇인지, 힘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힘의 단위가 무엇인지 체크하시면서 본격적으로 힘을 보도록 할게요. 5가지 힘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중력입니다. 중력이라는 것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요. 자,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고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끌어당기는 힘인데 그 방향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입니다. 됐습니까? 중력의 방향은 어떤 장소에서나 지구 중심 방향이라는 거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중력의 크기는요, 무게라고도 표현을 하며, 자, 질량과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잠깐 볼게요. 질량과 무게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질량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을 얘기해요. 초등 과정에서는 질량과 무게를 구분하지 않고 쓰게 됩니다. 그냥 이 물체의 무게는 10kg이야 라고 그냥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학교 단계에 넘어오게 되면서 질량과 무게는 확실하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질량은요, 물체가 가진 고유한 양으로서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그램입니다. 초등학교 과정에서는요, 킬로그램, 그램을 그냥 무게 단위로 막 사용하게 됩니다. 중등 과정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질량의 단위로 킬로그램, 그램이 사용되며 이 질량은 고유한 양입니다.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구에서 10kg이었다면 달에서도 10kg이고 어떤 행성에서도 10kg이라는 소리죠. 측정 장소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이런 질량은 양팔저울이나 윗접시저울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질량,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에다가 중력을 고려한 값이 바로 무게입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힘을 고려한 값이 무게예요. 힘의 단위인 뉴턴 사용하겠지요. 됐습니까? 이런 무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서 무게를 계산하게 돼요. 다시 무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9.8과 질량을 곱하게 된다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질량이 커지면 거기다가 9.8을 곱한 무게값도 커지겠죠. 이렇게 화살표의 방향이 같은 것을 우리는 비례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량과 비례한다 라고 나와 있지요. 질량이 커지면 무게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게는 질량에다가 9.8을 곱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기다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10kg이었어요. 그럼 달에서도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킬로그램이라는 것은 질량. 따라서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달에서도 10kg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게 계산해 볼까요? 무게는요. 질량에다가 9.8을 곱하시면 된다고요. 10 곱하기 9.8, 즉 얼마입니까? 98N. 이것이 바로 지구에서의 무게입니다. 됐어요? 달에서의 무게 얼마일까라고 했을 때요. 달에서의 무게는요. 지구의 6분의 1입니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달에서의 무게는 지구에서의 6분의 1, 즉 이거의 6분의 1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6분의 98N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죠. 계산은 복잡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은 분수로 표현할게요. 되셨죠? 그래서 자, 결론은 중력이라는 것은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 이런 중력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질량과 무게가 비교되어 나올 수 있어요. 질량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 질량에다가 중력의 크기를 고려한 값이 무게, 무게의 단위는 뉴턴, 무게는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서. 됐죠?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달에서도 똑같아요. 무게는 변해요. 달은 6분의 1로 줄어들어요.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력입니다. 되셨죠? 자, 자기력과 전기력입니다. 자기력과 전기력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세트로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력은요, 자석과 쇠붙이, 철 같은 거요. 혹은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우리 자석들 이렇게 가까이 가보고 멀리 떼어보고 이런 것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자, N극과 S극이 언급되면 자기력입니다. 전기력은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써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이런 식의 표현 나오면 전기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력과 전기력은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했죠. 어떤 점이 비슷하냐? 일단 인력과 청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인력이라는 것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잡아당겨. 그때 잡아당길 때 어떤 걸 잡아당기냐면요. 서로 다른 것을 잡아당깁니다. 자, 그거로 얘기했을 때는 S극은 N극이 다르죠. 그래서 S극과 N극, 서로 다른 극을 잡아당기게 된다고요. 전기력이요. 인력 있단 말이에요. 인력은 잡아당기는 거래요. 무엇을? 다른 것을.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 중에서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다르죠? 다른 것들을 잡아당긴다고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잡아당긴다고요. 공통적이죠. 또 다른 공통적, 청력도 있습니다. 청력이라는 것은 밀어내는 걸 얘기해요. 밀어내는 힘. 어떤 걸 밀어내냐고요? 같은 것을 밀어냅니다. N 똑같죠? 아, 싫어. 밀어내. S극 밀어내. 플러스 전기 밀어내고요. 마이너스 밀어낸다는 소리죠. 같은 것끼리 밀어내게 되는 것. 이런 청력, 인력과 청력을 가지고 있다. 자기력과 전기력이 공통적입니다. 더불어서 자석이 가까이 있는 경우, 멀리 있는 경우 어떨 때 힘이 세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경우요. 전기력도 마찬가지. 가까이 있을 경우, 멀리 있을 경우 가까이 있을 때가 더 세게 작용합니다. 가까울수록 크다는 거. 공통적이고요. 전기량이 많으면 플러스가 10개인 거하고 100개 있는 거하고 당연히 플러스가 100개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자기력이 세겠죠. 마찬가지. 자석이 셀수록 자기력이 세다는 소리입니다. 공통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비교하실 줄 아시면 되고요. 이런 자석의 힘을 이용하는 나침반이나 자기부상열차. 이런 전기를 이용하는 정전기를 이용한 게 바로 먼지털이나 공기청정기거든요. 예시들이 이런 게 자기력을 이용한 거구나. 전기력을 이용한 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탄성력과 마찰력 보도록 합니다. 자, 탄성력과 마찰력은요, 비슷한 점도 있고, 이제는 좀 구분할 부분도 있지만, 일단 개별적으로 볼게요. 탄성력에서 탄성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이야기해요. 고무줄 잡아당겨요. 돌아갈 테다. 용수를 잡아당겨요. 돌아갈 테다. 탄성이라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탄성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탄성체, 탄성 이런 거 의미 기억할게요. 탄성이라는 것은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 탄성, 그 힘, 그것을 탄성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요, 보세요. 용수철이 이렇게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내가 가한 힘입니다. 가한 힘이 이렇게 가해지게 되면은 이렇게 가한 힘에 맞게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때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요. 원래 상태는 늘어나기 전이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탄성력의 방향입니다. 따라서 탄성력은 변형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한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 내가 변형시킨 것과 반대 방향. 그럼 압축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용철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한 힘이 있어요. 그럼 탄성력은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때 만약에 내가 10N의 힘을 가했습니다. 탄성력도 10N이 되게 됩니다. 변형시킨 힘의 크기와 탄성력은 같게 되고요. 세게 잡아당기면 세게 돌아가려고 하겠죠? 늘어난 길이, 변형된 길이에 비례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10의 힘으로 잡아당겼으면 10의 힘으로 돌아가려고 하고요. 100의 힘으로 잡아당겼으면 100의 힘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되셨죠? 이런 탄성력을 갖고 있는 물체, 탄성을 갖고 있는 물체가 탄성체고 그런 탄성체를 이용하는 것들이 바로 탄성력입니다. 농구공 튀기지요? 장대 높이 튀기 휘어졌다가 되돌아가면서 사람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보실 줄 아시면 됩니다. 탄성력. 자, 마찰력 보도록 할게요. 마찰력은요,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방해하는 힘. 여러분들이 힘에 대한 용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중력,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겨지는 힘. 자기력, N극과 S극, 자석 사이 혹은 자석과 쇠붙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전기력,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탄성력,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 마찰력,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려는 힘.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기출문제 살펴보세요. 1번 문제에서 이러한 정의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정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방해하는 힘입니다. 그럼 볼게요. 제가 이렇게 앞으로 가려고 해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가 방해해야지? 반대로 밀겠죠. 지금 이렇게 물체가 앞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디가 방해해야지? 방해하려면 반대쪽으로 밀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즉, 운동하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마찰력의 특징입니다. 운동을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에요. 좀 비슷하죠? 변형된 방향과 반대 방향.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됐습니까? 기억하도록 하시고. 이런 마찰력은요. 크기가 영향을 준 게 있어요. 마찰력이 커질 경우, 작아질 경우가 있는데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큽니다. 무거운 애가 마찰력이 커요. 더불어서 접촉면이 거칠거칠할수록 마찰력이 큽니다. 자, 이것은 탐구 실험으로도 가끔씩 나오게 되는데요. 보세요. 면이 있습니다. 유리면이에요. 유리면에 이렇게 나무 토막을 하나 놓고 잡아당길 경우가 있고요. 거칠거칠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나무 토막을 하나 놓고선 잡아당길 때가 있어요. 자, A 경우하고 B 경우 중에서 어디가 마찰력이 클까라고 물어본다면 거칠수록 마찰력이 크다고 했기 때문에 A가 마찰력이 큽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 요렇게 하나를 놓은 경우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놓은 경우를 얘기해 볼게요. 자, B하고 C를 놓고선 어떤 경우에 마찰력이 클까라고 물어본다면 B하고 C는 지금 거칠거칠한 정도는 똑같은 상태에서 얘가 더 무겁죠. 그럼 무거운 게 마찰력이 더 크기 때문에 B하고 C를 비교했을 땐 C가 더 마찰력이 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마찰력이라는 것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으로써 무거운 애가 그리고 거칠기가 거칠거칠한 애가 마찰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촉면의 넓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했을 때 나무 토막을 세워놓은 것과 높여놓은 것 두 개를 똑같이 잡아당겼을 때 무게가 똑같고 거치기가 똑같으면 둘의 마찰력은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더불어서 이런 마찰력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것들을 보실 줄 아시면 되는데 자, 마찰력이 크다는 것은 방해하는 게 크단 소리예요. 방해하는 게 크면은 가려는데 잘 안 가지는 거죠. 거칠거칠한 경우가 마찰력이 큰 겁니다. 부드럽게 미끄러지듯이 가는 것은 방해하는 게 없으니까 부드러운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부드럽게 하는 경우들, 미끄럽게 하는 것들은 마찰력을 적게 해서 이용하는 경우고요. 거칠거칠하게 만드는 것은 마찰력을 크게 해서 만드는 경우예요. 되셨어요? 그럼 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눈이 오는 날 자동차 타이어에다가 체인을 막 감습니다.
눈이 오는 날 안 미끄러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미끄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즉 거칠거칠했으면 좋겠는 거죠. 마찰력을 크게 한 경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미끄럼틀을 타요. 미끄럼틀 슉 빠르게 미끄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마찰력을 작게 한 경우죠.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예시들을 보셨을 때 이것이 마찰력을 크게 한 것인지 작게 한 것인지를 보실 줄 아시면 됩니다. 미끄러운 게 좋으니 거칠거칠한 게 좋은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눈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5가지의 힘을 배웠어요. 중력, 자기력, 전기력, 마찰력, 탄성력. 이렇게 5가지의 힘을 배웠는데요. 접촉을 해야만 하는 힘이 있어요. 접촉을 해야 돼요. 보세요. 가려고 해요. 가려고 할 때 일로 가려고 해. 어디가 방해해야지 접촉을 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가지 말란다고 안 가나요? 잡아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접촉해야 되는 거 마찰력입니다. 탄성력이요. 잡아당겨야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잡아야 된다고요. 접촉을 해야만 작용하는 힘 2가지.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자석 보세요. 접촉하지 않아도 돼요. 플러스요? 멀어지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접촉하지 않아도 돼요. 중력,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긴 거. 제가 지금 이 펜을 놓으면요. 땅으로 떨어질 거라고요. 접촉하지 않아도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것이죠.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거 중력과 전기력과 자기력입니다. 그런데 중력은 잡아당기기만 하죠. 인력만 있고요. 전기력과 자기력, 잡아당기는 것도 있지만 밀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머릿속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힘 얘기했고요. 이런 힘들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의 합성이라고 하는데요. 힘의 합성은 2가지 경우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란하게 작용하는 힘과 나란하지 않게 작용하는 힘.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나란하게 작용한다는 소리는요. 2가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작용하는 것 나란한 힘입니다. 이렇게 작용하는 것도 나란한 겁니다. 2 힘이 이렇게 나란하게 평행하게 작용하는 것들, 요런 것들을 나란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때 요 경우는 방향이 같죠. 방향이 같은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는 방향이 반대지 않습니까? 방향이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나란하게 작용하는 것은 같은 방향의 힘이냐, 반대 방향의 힘이냐.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예를 들어 5N이고 예를 들어 10N이라고 합시다. 이 하나의 물체에 2개의 힘이 작용하는데 같은 방향으로 나란하게 작용하네요. 이런 경우에 이 물체가 느끼는 힘은 얼마일까? 라고 물었을 때 더하시면 됩니다. 5 더하기 10 해서 15N의 힘이 이쪽으로 작용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합력은 2 힘과 같은 방향, 이쪽이죠? 같은 방향으로 되고요. 그냥 더하시면 됩니다. 됐죠? 하지만 반대 방향의 경우, 예를 들어 이게 5N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 이걸 10N이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그런 경우, 반대 방향인 경우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뺍니다. 10에서 5를 빼게 되죠. 그럼 5N이죠? 자, 5N이 바로 힘의 합력이 되는 것이고요. 이 합력의 방향은 큰 힘의 방향, 즉 이쪽 방향으로 5N이 작용해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자, 방향이 반대인 경우는 빼줘야 됩니다. 뺄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겁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거예요.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은 거에서 빼면 되겠죠. 그때 방향은 큰 힘의 방향, 여기선 10N이 큰 힘이죠? 이쪽 방향이다 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나란한 경우는 더하거나 빼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때 나란하지 않은 거 얘기하기 전에 힘의 평형 잠깐 먼저 볼게요. 보세요. 자, 힘의 평형이라는 것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일 때예요. 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알짜 힘하고 합력하고 뭐가 다릅니까? 라고 했을 때 합력이라는 것은 힘을 합하는 걸 합력이라고 하고 알짜 힘이라는 것은 합할 모든 힘. 자,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자, 이쪽으로 5N이 작용해요. 이쪽으로 10N이 작용해요. 이쪽으로 예를 들어 4N이 작용한다고 봅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요. 그냥 5하고 10을 더해요. 합력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요. 15N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왜 합력이에요? 합력은 그냥 더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알짜 힘이라는 건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더한 걸 합력이라고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력이라는 건 그냥 몇 개의 힘만 더해도 돼요. 하지만 알짜 힘이라는 건 싹 다 더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쪽으로 15N, 반대쪽으로 4지요? 그럼 방향 반대니까 큰 힘에서 작은 힘 빼줘야 되겠지요? 얼마겠습니까? 15에서 4를 뺀 11N이 바로 알짜 힘이 되게 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을 알짜 힘이라고 하고 그 알짜 힘이 0일 때 우리는 힘의 평형이라고 합니다. 힘의 평형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느끼는 힘이 0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알짜 힘, 그 힘의 평형의 조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볼게요. 조건 세 가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힘이 일직선상에 놓여야 한다. 이것이 힘의 평형 조건입니다. 무슨 소리면 이 소리예요? 자,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작용점은 달라도 됩니다. 다만 일직선상에 힘이 놓여야 돼요. 그런 경우에 이 물체는 평형 상태라고 하고요. 평형 상태에서는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매달려 있었다면 매달린 상태 그대로, 정지해 있었다면 정지한 상태 그대로, 움직였다면 그 속도, 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철에 매달려 있는 추라고 하면요. 그냥 매달려 있게 된다고요. 책상에 놓인 책, 그냥 놓인 채로 가만히 있게 된다고요. 끌어도 움직이지 않는 나무 토막 가만히 있다고요.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힘의 평형 상태에서는. 그래서 평형의 조건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알짜 힘이 0이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힘의 합성, 나란하지 않은 힘 볼게요. 자, 나란한 경우는 더하거나 빼면 됐어요. 하지만 나란하지 않은 경우는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닙니다. 두 힘을 이웃한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리셔야 돼요.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때요, 보세요. 지금 이렇게 힘이 있고요. 이렇게 힘이 있어요. 자, 합력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요거 하나 볼게요.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어요. 합력 얼마입니까? 그러면 요렇게 나란하게 평행사변형 그리고 요렇게 나란한 선 그려서 여기서부터 요렇게 요 대각선의 길이가 바로 합력입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냐고 모르죠. 알 수 있는 경우는 모는 종이에 그려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는 종이가 나오는 거예요. 모는 종이에 그리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두 개의 힘이 있습니다. 평행하게 그리셔야 되거든요. 그때 내 멋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리 원칙에 맞게 그리셔야 돼요. 자, 두 힘 중에 마음에 드는 힘을 하나 고를게요. 자, 얘를 그려볼게요. 자, 얘를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두 힘이 만난 요 지점에서 요 힘의 끝점까지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어떻게 가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까지 갈 거예요. 자, 위로 한 칸, 두 칸 올라가고요. 오른쪽으로 한 칸 갑니다. 위로 두 칸, 오른쪽으로 한 칸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반대 힘 끝에서 위로 두 칸, 오른쪽으로 한 칸 가서 점을 찍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놓고선 연결하면 돼요. 됐어요? 그럼 이게 평행사변형 되는 거예요. 다시. 자, 얘로 해볼까요? 얘로 그려볼게요. 자, 얘는 요 끝에서 여기까지 올 때요. 아래로 두 칸 내려가고요. 오른쪽으로 세 칸 갔습니다. 그럼 반대임 끝에 가서 아래로 두 칸 가고 옆으로 하나, 둘, 세 칸 가서 점 찍으시면 된다고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맞춰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점 찍어서 연결을 하시면 요 끝과 방금 찍은 점을 연결했을 때 요것이 바로 대각선의 길이가 되게 된다고요. 그때 모는 종이에 딱 맞게 나와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네 칸. 그때 문제에서 출제할 때 얘기해요. 한 칸이 예를 들어 1N입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그럼 네 칸이죠? 그러면 4N이겠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란하지 않은 경우는 평행사변형 그려서 대각선 길이 측정하세요. 라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합력들을 계산을 해볼게요. 자, 합력의 범위를 보셨을 때 두 힘 사이의 각이 클수록 합력은 작아진다라고 했죠. 일단 우리 이해를 좀 해볼게요. 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자, 10N이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예를 들어 15N이 있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요 10N이 있고요. 요렇게 반대쪽으로 해서요 15N이 있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자, 지금 두 힘 사이의 각은 몇 도입니까? 지금 이렇게 나란하게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있다가 요렇게 되면서 각이 생기고 각이 생기고 각이 생기고 각이 생기고 각이 생기고 이렇게 다 각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쪽 방향으로 지금 둘 다 힘이 작용한다고 했을 때요. 자, 이렇게 해서 점점 각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지금 둘 사이의 각은 0도인 거예요. 0도일 때는 둘을 그냥 더하시면 되죠. 얼마입니까? 25N인 겁니다. 자, 얘는요. 지금 바의 반대 방향입니다. 자, 두 힘 사이의 각 몇 도입니까? 180도라고요. 계산해보세요. 얼마입니까? 5N입니다. 0도, 180도, 각이 커졌어요. 각이 커졌더니만 합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작아졌지요? 요 얘기입니다. 각이 커지면 합력이 작아지게 된다고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요. 요 그림하고 1번, 이 그림하고 2번 합력 비교해 보세요 라고 묻습니다. 자, 똑같은 크기예요. F1, 뭐 이거 10N, 10N이에요. 10N, 10N이에요. 합력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큰 거라고요. 각이 작은 게 합력이 크다고요. 됐어요. 그러면서 합력의 범위 계산하세요. 요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N 있고요. 예를 들어 10N 있어요. 됐어요? 2를 더하세요. 그럼 15죠. 2를 빼세요. 5죠. 그럼 5부터 15까지가 가능한 범위다라는 게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력이 무엇인지, 합력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각과의 관계까지 이해하시면 합성이 끝나게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운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에서는요, 속력에 대한 이야기부터 언급되게 됩니다. 자, 속력이라는 건 물체가 갖고 있는 빠르기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속력은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속력. 1이라는 시간 동안 물체가 얼만큼 이동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즉 빠르기를 얘기하게 됩니다. 속력 계산하는 거 요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따로 기억하실 필요 없으세요. 필요할 때마다 바꾸시면 됩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리의 단위 미터고요. 시간의 단위 초지요. 미터 퍼 세크 속력의 단위입니다. 거리의 단위 킬로미터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의 단위 초 될 수도 있고요. 그럼 킬로미터 퍼 세크 속력의 단위입니다. 킬로미터 퍼 아워 속력의 단위입니다. 속력의 단위는 위에 거리, 밑에 시간이면 됩니다. 속력의 공식 기억하시면 되고요.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속력을 평균 내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걸린 총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 하시면 됩니다. 시간분의 거리에서 평균 속력이라고 나오게 된다면 총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 얘기입니다. 더 이상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속력과 그 속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요. 우리가 운동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힘이라는 것은 물체의 모양을 바꾸거나 혹은 운동 상태를 바꾸는 원인, 이게 힘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운동 상태를 바꾼다는 건 두 가지였다고요. 빠르기가 바뀌거나 방향이 바뀌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빠르기를 얘기하기 위해서 속력이 언급되는 것이죠. 됐죠?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을 얘기할 건데요.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건 등속, 속력이 등, 일정해요. 안 바뀐다는 소리예요. 직선으로 가요. 방향이 안 바뀐다는 소리예요. 속력과 방향이 아예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요?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요. 힘은 빠르기나 방향 바꿔주는 애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뀔까? 왜 일정할까? 힘이 0이니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힘이 아예 안 작용하거나 모든 힘의 합력이 0이 되었을 때, 즉 그 물체가 느끼는 힘이 0일 때는 등속 직선 운동하게 된다고요. 우리 생활 속에서 무빙워크나 리프트나 에스컬레이터가 등속 직선 운동이고요. 엘리베이터는 등속 직선 운동 아닙니다. 에스컬레이터랑 착각하지 마세요. 자, 기억하시면서 그래프들과 무슨 여러 가지 장치에 대한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때 잠깐 볼게요. 시간과 거리 그래프가 나옵니다.
시간과 거리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기울기를 볼 수가 있어요. 기울기란 건 얼만큼 기울어졌는지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가로분의 세로입니다. 가로가 뭡니까? 시간이죠. 세로가 뭡니까? 거리죠. 시간분의 거리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뭡니까? 시간분의 거리 속력이죠. 즉 시간과 거리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속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울어진 정도가 일정하지요. 등속운동 그래프입니다. 자, 시간과 속력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예요. 거리는으로 바꿔볼까요? 거리는으로 바꿔보면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되죠. 우리 이거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시간 곱하기 세로, 속력이죠.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요? 뭡니까? 이거죠. 즉, 속력과 시간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동거리다라는 거. 밑넓이가 의미하는 것이 이동거리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시면서 속력이 일정한 그래프, 기울기가 일정한 그래프, 이것이 바로 등속직선 운동의 그래프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운동들을 우리가 기록하는 장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종이 테이프에서 시간 기록기라는 게 있어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점을 찍는 것이죠. 점을 찍는 거예요. 다중성광 사진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가요. 그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점을 찍었을 때 그 점들 사이의 간격은 일정하겠죠. 타점 기록이 요 간격이 같습니다. 그럼 등속직선 운동인 거예요. 요 간격이 같습니다. 그럼 등속직선 운동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등속직선 운동이 무엇인지 체크할 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요, 힘이 없을 때 아니면 알짜힘이 0일 때 그 물체가 등속직선 운동을 한다. 그 속도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성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관성입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그 물체가 느끼는 힘이 0일 때 그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체가 정지해 있었어요. 그럼 계속 정지하고 싶은 거예요. 운동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속도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성질. 이게 바로 관성입니다. 관성의 의미 기억할게요. 그러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예예요. 볼게요. 버스가 있었어요. 자, 버스 손잡이를 잡고 내가 이렇게 사람이 서 있었어요. 버스가 갑자기 급출발해요. 급출발! 하지만 사람은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요. 버스, 너는 앞으로 가도 나는 이 자리에 그냥 있을 거야. 버스, 네가 앞으로 가더라도. 그러면 사람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버스의 뒤쪽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버스가 앞으로 갔으니까. 그 사람이 뒤로 확 밀리게 된다고요. 버스 타보시면 아시겠죠? 버스에서 뒤로 밀리는 이유가 관성 때문이라고요. 버스 너는 가도 난 뒤에 있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관성. 또 이것도 볼까요? 자, 사람이 버스에 타고 있었어요. 버스가 가고 있어요. 그럼 그 속에 있는 사람도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버스가 갑자기 급정지합니다. 버스, 너 멈췄어? 난 멈추지 않을 거야. 왜? 나는 관성이 있거든.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싶거든. 그래서 넌 멈춰도 나는 앞으로 갈 테다 해서 앞으로 확 쏠려버리죠. 우리 버스 탈 때 앞으로 쏠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급정지했을 때. 관성이라고요. 그래서 관성이라는 것은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로서 급출발했을 때 너 가도 난 뒤에 있을 거야. 뒤로 쏠리고 네가 멈췄어? 나는 계속 갈 거야. 앞으로 쏠리는 이유. 관성입니다. 관성은 알짜힘이 0일 때. 되셨죠? 그래서 힘이 0일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요, 힘이 가해진다고 봅시다. 힘이 가해지면 빠르기가 바뀌거나 운동, 방향이 바뀌거나 둘 다 바뀌거나 무언가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해 볼게요. 힘이 작용합니다. 바뀔 거예요. 속력만 바뀌는 거 볼까요? 속력만 변하는 경우는 힘과 운동 방향이 나란할 때예요.
힘과 운동 방향이 같을 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힘도 이렇게 작용해요. 이런 게 같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빨라지게 돼요. 내가 떨어지고 있어요.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중력이 아래로 작용해요. 같죠? 나란하죠? 속력이 증가한다고요. 속력 그래프 증가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됐습니까? 시간 기록계 보셨을 때요. 자, 운동 방향 이렇게 돼 있으면 이 화살표의 끝이 제일 먼저 찍은 거예요. 처음에 같은 시간 동안 요만큼 이동했어요. 근데 나중엔 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 이동한대요. 왜 이렇게 많이 이동할 수 있을까? 빨라졌으니까.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간격이 넓어지게 됩니다. 처음보다 나중 간격이 넓어지게 됩니다. 왜요? 빨라졌으니까. 힘과 운동의 방향이 반대일 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렇게 가고 싶어요. 운동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요, 힘은 이렇게 작용해요. 나란하긴 하지만 방향이 반대죠. 이럴 땐 속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위로 던졌을 때요. 공 위로 던지면요. 올라가면 점점 속력 느려지다가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브레이크 밟아요. 앞으로 가고 싶은데요. 브레이크 밟아서 반대쪽으로 작용하니까 느려지는 거라고요. 속력이 느려지는 것들은 힘과 운동 방향이 반대일 때. 그럼 보세요. 운동 방향 이쪽이면요. 이게 제일 먼저 찍은 거랬죠? 처음엔 이만큼 움직였는데 나중엔 요거밖에 안 움직여요. 왜? 느려졌으니까. 처음에 이만큼 움직였는데 나중에 요거밖에 안 움직여요. 왜? 느려졌으니까. 즉, 힘이 가해지게 되면 속력이 변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속력만 변하는 것도 있지만 방향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요. 힘과 운동하는 방향이 수직인 경우예요. 자, 등속 원운동인데요. 등속 원운동, 물체가 빙글빙글 돌지요. 이런 거는 안쪽, 구의 중심으로 구심력이라는 힘이 작용할 때요. 얘는 이렇게 앞쪽으로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이지요. 이럴 때 등속, 속력은 유지가 되지만 방향이 변하는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등속 원운동은요.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향이 변해서 힘이 있겠네. 힘이 뭐지? 구심력 체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다라는 것과 함께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관계가 수직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힘이 가해져서 앞에서는 속력만 바뀌는 거 봤고요. 여기는 방향만 바뀌는 거 봤어요. 근데 힘이 가해지면요. 속력과 방향이 모두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경우가 이겁니다. 힘이 운동 방향과 비스듬한 경우. 아까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한 경우에는 속력만 바뀌었어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는 방향만 바뀌었어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비스듬한 경우, 수직도 아니야, 나란한 것도 아니야. 그 이외의 것들은 다 비스듬하다고 얘기하고요. 이런 경우는 속력과 방향이 모두 바뀌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포물선 운동이에요. 포물선 운동, 이렇게 비스듬하게 던져 올린 물체예요. 이런 경우에 힘은 무조건 중력입니다.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이기 때문에 어디든 다 이렇게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운동,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죠. 이 각은 수직도 아니에요. 나란한 것도 아니에요. 0도도 180도도 아니에요. 이런 걸 비스듬하다고 한다고요. 이런 경우에 속력과 방향이 모두 바뀝니다. 포물선 운동 모두 바뀐다. 힘의 방향이 중력 방향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위로 올라갈 때는 속력이 어떻게 되냐면요. 느려지게 됩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갈 땐요. 속력이 빨라지게 됩니다. 속력도 바뀌고 있죠. 속력과 방향이 바뀌는 운동. 그리고 최고점 높이에서 속력이 0이라고 착각하는 경우 있는데요. 속력은 0이 아닙니다. 그것까지 알고 계시면 포물선에 대한 내용들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더불어서 진자 운동도 속력과 방향이 모두 바뀌는 운동이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물체가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똑딱똑딱 이렇게 움직인 게 진자 운동이에요. 자, 보셨을 때요. 내려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력이 빨라지겠죠. 올라갑니다. 속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려지겠죠. 내려갑니다.
속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라지겠죠. 올라갑니다. 속력이 느려진다고요. 속력 바뀌지요? 방향은 계속 바뀌는 거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때요. A점과 B점은 속력이 0이고요. O점이 가장 빠르다. 가장 빠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더불어서 힘은 중력과 잡아당기는 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한다까지 기억하시면 진자운동까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힘과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때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힘이 무엇인지, 힘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힘들의 정의가 무엇인지. 더불어서 이런 힘에 의해서 운동 상태가 바뀐대, 그때 그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빠르기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속력 개선할 줄 아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의 운동, 힘이 작용하는 경우의 운동들을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다음 시간의 문제들을 수월하게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번 스스로 꼭 정리해 보시고요. 관련된 문제 풀 수 있던 없던 최대한 풀어서 다음 시간에 만나서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